송 전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괴물 같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바로 해임시켰어야 돼요. 그걸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이렇게 오냐오냐해서 여기까지 만든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당신의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운동 기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맞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시켰으면 그것도 같이 행정소송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무조건 우리가 승소했죠. 네, 지금 지금 이런 괴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괴물 같은 대통령이다 이런 주장에 이어서 송 전 대표가 어제 저 방송에서 좀 수위 높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송 전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말이죠. 민주화운동도 하지 않고 맨 술 먹고 고시 공부하다가 검사에서 갑질하다가 특수부 검사로 대접받고 살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한민국을 지키는 화신인 것처럼 전직 대통령을 반국가관처럼 매도하는 이러한 정말 오바를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범죄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놀이하고 다니니까 즐겁습니까?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윤봉길, 안중근 정말 이 피어린 민족 독립 투쟁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으로 헌법 전문에 남아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싱크가 두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앞에 싱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이에요. 당시에 왜 검찰총장을 자르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냐 오늘날에 추미애 전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어제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네. 당시에 문 대통령이 물러나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본인이 물러나게 됐다.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인사권자가 물러나라고 하는 게 무슨 일방적인 겁니까? 그건 당연한 인사권의 행사죠. 어떻게 보면 지금 송 전 대표나 추 전 장관이나 그 민주당의 전직 대표들을 지내셨던 분이 지금 이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책임을 네. 문 전 대통령한테 돌리는 듯한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 내에 향후에 갈등과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싱크 저희가 본 거는 물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정치인이고 예. 야당의 전직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또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직 당대표였던 분이기 때문에 좀 품격 있는 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난데없이 왜 무슨 독립운동가들 얘기까지 나오면서 저렇게 이제 본인의 주장을 과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 송 전 대표를 보면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독재의 야당 탄압이다, 본인을 향한 탄압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송 전 대표가 그 사안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모든 그 이 상황 인식이나 언급이 좀 과장돼 있고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할 말 못하거나 가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저런 점은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다름이 아니라 2021년 5월 2일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그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 등에게 돈 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 뭐 이런 혐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송 전 대표가 최근에 독립운동가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지난 24일 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내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며 싸웠던 선배들의 투쟁을 생각하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윤봉길, 안중근, 이 피어린 민족 독립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이다. 뭐 이런 표현들. 글쎄요, 김유정 의원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엉뚱한 시공간에 독립운동가들이 불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이제 그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또 서울시장 뭐 후보로 나갔다가 낙선하고 나서 예.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는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 후위를 도모하려는 계획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봉투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들어와서 2달, 3달이 되어 가는데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하던 검찰에서는 감감무소식이고 본인이 2번씩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해도 텐트 치고 거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지금 전혀 검찰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답답함이 있겠죠. 검찰도 빨리 왜 불러서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조사 한번 안 하는지 저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답답함이 있겠습니다만은 돈봉투 사건 때문에 위기감이 굉장히 당에 커졌고 그래서 혁신위까지 발족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독립운동가 뭐 선배들의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지급의 모습을 거기에 투영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예, 아마 예. 국민들께서도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아마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서 답답함과 뭐 향후 어떤 본인의 이제 이런 심정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예. 조금 적절한 표현이나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 의원님. 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보세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인. 제가 송영길 전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헌법 정신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헌법 정신은 선거할 때 돈으로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봉투 사건의 핵심은 스스로 지금 자기네들이 뭐 데모하고 뭐예요 지금 뭐 민주화 운동을 계속 지금 들먹거리는데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했으면 선거할 때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왜 돈 돌리고 매수합니까? 그럼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정신을 파괴한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반성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잘못과 반성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전혀 상황이 틀린데 그냥 그다음에 지난번에 태블릿 PC 조작됐다고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잘못됐다고 지금 본인이 아니 호소하는 건지 예. 아니 탄식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너무 오만하는 게 아닌가. 오만하다.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본인은 절대로 수사받으면 안 되고 본인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건드려지면 안 되고 네. 검찰이 나를 절대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서 저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예.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는 결과적으로 선거 때 돈을 뿌려서 어허. 그 표를 매수한 것이 아닌지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받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요. 수사 충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자꾸 이렇게 막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의 지금 핵심 당사자인데 독립운동가 이 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많이 어색합니다. 많이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자, 이런 가운데 송 전 대표가 어제 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어쨌든 증거를 인멸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예.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태블릿 PC 조작설 이 부분인데 최순실 태블릿이 조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태블릿 PC가 최소원이 거라면 빨리 최소원에도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송평론가님? 송 전 대표는 본인이 뭐 증거인멸 같은 걸 한 적이 없다. 이른바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이른바 이 깡통폰을 제출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 관련해서 증거인멸 한 적 없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휴대전화라는 것을 포맷, 초기화 같은 거 한두 번쯤은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송평론가님은 휴대전화 혹시 포맷 한 적 있으세요? 저 휴대전화 산지 한 5년 됐는데 오히려 포맷 당할까 봐 걱정입니다. 포맷 될까 봐. 제가 잘못 작동하거나 예. 아니면 뭐 버거가 침입해서 이게 포맷이 돼버리면 초기화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제가 했던 기록 모든 게 다 날아가고
뭐 연락처도 날아가니까 예. 그 초기 안 시키죠.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검찰이 이 박모 보좌관,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그 영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예. 송영길 전 대표가 12월 달에 파리로 가기 전에 11월 달에 그 언론에서 그 이정건 녹취 파일 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해서 그래서 돈봉투 이야기가 나오니까 언론에서 송영길 쪽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그 대답을 안 하고 그 직후에 프랑스로 갔는데 그 사이에 그 취재가 들어온 것을 보고 박모 보좌관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와 연락을 해서 이 기록을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증거 인멸 교사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거 본인이 프랑스 가니까 한국 거는 쓸 수가 없어서 아예 폐기를 하고 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그 폐기한 것이 프랑스 가서 쓸 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증거 인멸 과정에서 그것을 아예 폐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 뭐 포맷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것 아니야. 이것은 아마 포맷을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 대부분 국민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